수학에서는 한 문제 넘게 틀려본 적 없는 극상위권이었던 제가 댓글과 함께 공부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짜 좋은 내용들만 가득하니 꼭 끝까지 보세요. 안녕하세요, 빠른수학입니다. 최근 유튜브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대댓글에 너무 좋은 내용이 있어 한번 제 의견과 함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 견해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제가 저번에 올렸던 이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한번 간단히 볼게요. 내신은 저런 식으로 야매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좋진 않은데 저런 빠른 방법들을 잘 써가면서 1등급을 맞는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능으로 넘어오니까 1등급보다는 이제 100점이 필요하셨나봐요. 근데 시험을 보면 항상 이 96, 88, 92 여기에서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법에 대해 여쭤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100점이 될까요? 저는 이분이 시간을 더 주면 문제를 다 푼다고는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잘하시는 분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줄일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댓글을 달았는데 제 생각에는 시간을 더 주면 다 푸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만 연습을 계속 해 나가시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해석에서 걸리는 시간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계산도 마찬가지죠. 이 계산을 어떻게 하냐, 식을 어떻게 쓰냐, 이런 부분들이 다 시간에서 차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저는 이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이 과탐에서 제가 실제로 시간 단축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조언도 또 해드렸거든요. 결국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 시간 단축, 내가 왜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개념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는지, 틀리는 문제는 왜 틀리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잡아 나가는 겁니다. 이 마지막 대댓글이 너무 좋아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벌써 시작부터 좋습니다. 이분이 수능 모평에서 88, 92, 아까 그 갇혀있는 그 점수대죠. 그 점수에서 100점으로 올라가면서 깨닫고 고친 점들에 대해 자세히 지금 적어주셨어요.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 첫 번째, 개념을 정리한 노트 만들기. 제 생각에 약간 단권화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자, 과목별로 수원수투, 또 선택, 이렇게 한 바닥씩 A4 용지에 정리를 하셨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수원의 삼각함수에 단위원에서의 사인을 Y좌표, 이런 식으로 또 정의, 제 공부법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를 잘 정리를 하셨죠. 저는 요거 약간 다른데, 저는 사인을 제 머릿속에는 R분의 Y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인이 단위원에서만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좀 더 큰 의미에서 정의를 알고 있는 게 더 사용하기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들을 쭉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어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위에 이제 제가 하나를 빠뜨렸는데, 교과서의 학습 목표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좋죠. 왜 전교 1등들이 교과서 하는지 이 대목에서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인 법칙은 사인 B는 대변의 길이의 B. 이런 것도 정말 실전 개념이죠. 뭐 수투에서 미분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그렇죠? 이런 거 순간 변화율,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이런 거를 만들진 않았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그런 것들을 정리했던 것 같아요. 배울 때라든지 복습을 할 때라든지. 제 공부법 영상에 복습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차에서, 길에서, 샤워할 때 복습을 한다 했죠. 그 복습을 할 때 결국 오늘 들었던 수업을 나만의 언어로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수업을 전부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해를 했던 그 내용을 토대로 나만의 언어로 또 문제를 풀어가면서 점점 더 내가 쓰기 좋게 나만의 언어로 최대한 짧게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이분도 그런 과정을 이제 따로 종이에다 하신 건데, 이거는 개인의 상황에 맞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말을 하셨죠. 사실 저만 알아볼 수 있는 언어가 많다. 지금 제가 봐도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구간 사이의 순수 넓이 이등량, 이런 거는 사실 표현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원시함수의 함수값 차, 이런 거 정말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약간 실전 개념용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죠. 1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조건을 해석할 때 어떤 개념을 사용했는지를 짚어낸다. 이거 중요하죠. 지금 내가 어떤 개념을 사용했는지, 그런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도 나왔네요. 실전 개념이라고. 제가 직접 해본 방법은 아니지만
상당히 좋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2번 시험 운용에 관한 체계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분은 2, 3점과 쉬운 4점까지 풀고 킬러를 제외한 준킬러를 풀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킬러를 풀었다고 하셨어요. 이것도 정말 좋은 전략이죠. 여러분, 이 전략은 내신 때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가르치는 학생 중에 중간고사에 70점 맞은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1번부터 쭉 푸는 학생이에요. 자, 그럼 이거의 문제는 뭐죠? 여러분, 만약에 1번에 킬러 문제가 나오면 이 시험은 망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진짜 킬러가 나오면 넘기겠지만 그런 문제가 나올 때가 문제죠. 계산이 많은 문제를 넣어놨거나 앞에 애매하게 어려운 문제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을 때, 이게 수능이 다행인 점은 점수별로 난이도가 어느 정도는 비례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신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 학생한테 이번에 전략을 바꾸게 했어요. 시험 때 처음에 이제 파본 검사를 하죠. 그때 어려운 문제들, 뭔가 오래 걸릴 것 같은 문제들은 번호를 미리 마음속으로 정해서 맨 마지막에 풀어라. 그랬더니 이번 기말고사에 거의 90점이 나왔습니다. 이 시험 운영도 정말 이 점수에 직결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킬러, 비킬러 구분이 요새는 좀 모호하죠. 그래서 번호로 구분하셨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1단계, 즉 쉬운 4점까지 풀어냈을 때 목표 시각도 적어두었다 합니다. 이게 이제 모의고사, 즉 실전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감각이 생겨요. 대충 내가 이 정도 풀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10번을 돌파했을 때 시간이 몇 분이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험 때 전략이 왔다 갔다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래도 써주셨죠. 아래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면 시험 운용을 할 때 어떤 페이스로 달려갈 수 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 난이도별로 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독해할 때 마음가짐, 또 속도도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즉 100분이라는 시험을 시계에 보이는 시간 기준으로, 이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수능을 시험을 보면 보통 앞에 이 시계가 있을 거예요. 시계. 그럼 우리 이제 10시, 요 10시 반 요쯤부터 이제 수학 시험이 시작이 되죠. 이 시계에 보이는 시간 기준, 제 생각에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런 게 있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10번을 풀 때쯤 예를 들어 11시를 지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 시계를 딱 봤을 때 내가 지금 몇 분이 흘렀는지, 내가 지금 속도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체계화하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이 틀을 가지고 실무를 풀다 보면 정말 페이스나 틀이 잡힌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이번 정말 알차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서 중요한 점은 시험 전체를 그려보고 설계하고 시험 현장을 많이 그려본다. 즉 실전 연습을 많이 해보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좀 꿀팁을 좀 드려볼게요. 실제로 이 10시 반부터 12시 10분까지 그 시간에 실제로 연습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시계에 맞춰서 실전 감각을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상상을 통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린다고 하죠. 제 공부법 영상에 무의식 관련된 이야기도 넣어놨어요. 이 상상과 시뮬레이션이 실전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플라시보 효과 들어봤죠? 생각, 즉 상상만으로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태도. 자, 사실 이번도 태도의 문제이긴 하지만 수능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펜을 쓰지 않고 머리를 쓰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 공부법 영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문제를 풀 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팔짱을 끼고 바라보고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은 펜부터 갖다 댄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저도 문제를 풀 때 먼저 펜을 대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 생각에는 수능 수학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펜을 안 대는 거다, 요거까지는 조금 동의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 글을 보면서 짧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 수능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제 공부법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Y인 것 같아요. Y.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해석을 할 때 왜 이런 표현이 쓰였는지, 평소에 공부할 때 태도도 중요하고, 또 목적지를 잘 정해서 과연 이 풀이가 필수적인지, 즉 설계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 풀이가 필요한지, 과연 이 풀이가 필연적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고민을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읽어볼게요. 이분은 4점 준킬러부터 문제를 풀 때 펜을 내려놓고 풀기 시작했다고 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4점 준킬러부터 펜을 놓는 게 아니라 2점 기본 문제부터 펜을 내려놓고 푸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모든 문제에서 항상 머리를 계속 쓰려고 하시면 됩니다.
뭐 쉬운 문제는 머리를 안 쓰냐 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여러분 쉬운 문제에서도 상위권과 하위권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높은 데로 올라오고 싶으면 펜을 쓰지 않고 머리를 쓰는 습관, 요거 한번 연습해보세요. 또 읽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조건을 손으로 천천히 짚으면서, 저는 사실 여기서 이 조건을 손으로 짚는다기보다는 조건은 펜으로 표시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밑줄을 그은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양수 A 뭐 이런 게 나오면 전 이제 펜으로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준 게 아닐 거기 때문에. 제가 위에 중요한 태도 아까 말씀드렸죠. 왜?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왜 줬는가? 괜히 준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펜으로 표시하면서 넘어갑니다. 어떤 조건에 어떤 개념을 사용하여 변형되거나 결론이 날 수 있는지 짚어가며 풀었습니다. 결국 해석이죠, 해석. 어떤 개념이 사용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봐야 할지.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위에 말씀드린 목적지에 관한 얘기네요. 방향성, 즉 내비게이션처럼 목적지를 설정을 해야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고 필연적인 행동만을 통해 답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불필요한 행동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개념이 없어서 아예 접근을 못하는 경우, 그런 것도 당연히 크겠지만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는 가정하에 이런 부분의 연습도 정말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태도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해요. 정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상위권이라면 특히 이 내용들을 한번 잘 숙지해서 따라해 보시고, 중하위권 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좋은 사람의 방법을 최대한 따라해 보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의 방법이 좋았다면 이미 상위권이어야 하거든요. 여러분의 현재 방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점수에 있는 겁니다. 방법을 더 좋은 방법으로 바꿔야 점수가 오를 확률이 더 크겠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